자, 반갑습니다. 어제 얘기를 이제 잠깐 하자면, 메인, 결국 호펜하임은 제외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4경기는 좀 무리다 싶어서, 파리, 렉선 프렌, 그리고 오사수나. 오사수나랑 이제 호펜하임이랑 꽤 고민이 많았었는데, 호펜하임이 뭔가 홈에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사수나로 가자 했는데, 거의 90분에 골이 터지면서, 적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배당도 괜찮았고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일단 오늘은 경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십은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각자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챔피언십을 제외한 나머지 리그 경기들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즈 토트넘 먼저 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경기는 뭐 토트넘도 최근에 이제 뭐 무패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 보데글림 원정을 갔다 오다 보니 리즈도 이제 홈에서는 패배가 없거든요. 그리고 리즈도 생각보다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즈 프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총 몇 경기죠? 34경기이기 때문에 한 17개 정도만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웃쿠까지만 공개를 하고, 아스널부터는 따로 이제 뭐 구독자 게시판이나 조합에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비에도 하고 레반테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비에도가 레반테 상대로 일단 3승 1무거든요. 오비에도가 이제 2부에서 올라왔지만 레반테도 마찬가지로 2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정 2경기 무패긴 하지만 오비에도가 지난 발렌시아전을 잡았거든요. 원정 가서. 그리고 홈에서는 또 바르샤전 선제골도 넣었고, 그래서 상성도 있고 쉽게 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반드시 홈 이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 뭐 리그에서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레반테하고 득점 차이는 많이 납니다. 7골. 실점이 조금 적긴 하지만 오비에도도 2자리 실점이기 때문에 득실은 확실히 레반테가 좋고, 그리고 지금 오비에도가 지난번 퇴장이 있었잖아요. 발렌시아전.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퇴장이나 이런 뭐 딱히 결정 여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레반테가 뭐 헤타페전 선제골도 있고, 오비에도 발렌시아전 잡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뭐 레알하고 바르샤전 빼고는 사실 지진 않았거든요. 소시를 이제 1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애매하다. 무승부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오비에도 물론 이제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가기 좀 빡세지만 레반테가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서 무승부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라치오 토리노로 넘어갈게요. 자, 라치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귀행두지, 그리고 토리노는 딱히 크게 결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라치오가 일단 토리노 상대로 홈에서 좀 무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라치오가 제노아를 다득점으로 이기긴 했는데 최근에 2경기 무득점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득점력이 많지 않은 팀이라 토리노가 이제 2득점을 한 경기는 없습니다. 많아야 1득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 3대0으로 이기기까지 했고, 이거는 라치오 승 볼 수밖에 없다.
무승부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무까지 보기 좀 어려. 물론 로마 원정도 잡고 해서 뭐 배제를 할 수도 뭐 배제를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래도 득점력으로 보면은 토리노가 워낙 득점이 저조하기 때문에 라치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드필더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부상이나 그리고 아마 그때 퇴장 때문에 로마전 퇴장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괜찮다. 그리고 파르마 레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 레체랑 뭐 비교했을 때 뭐 레체가 지금 꼴찌고 파르마가 그래도 뭐 조금 더 순위는 괜찮아 보이지만 최근 홈에서 이제 레체 상대로 조금 밀리고 이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승점이 딱 3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레체가 꼴찌라 하더라도. 그래서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 레체가 1승이 없어서 그런데 파르마는 1승 1무더라고요. 홈에서. 네, 레체는 원정 1무 1패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레체 쪽에 공격에 뭐 부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뭐 파르마가 조금 좋긴 하고 어쨌든 홈에서 아탈 뭐 최근에 토리노도 잡았기 때문에 확실히 홈의 흐름은 파르마가 좋다. 그리고 레체는 원정에서 제노아랑 AC 밀란전 결국 무득점했고 컵대회도 아탈한테 4실점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파르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배당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전 파르마 승 그리고 레체의 뭐 변수까지 생각한다면은 뭐 오버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 파르마 승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파르마 승무. 뭐 생각이 좀 애매하면 뭐 무핸딤으로 가도 되고. 레버쿠젠하고 유니온 베를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홈에서 일단 유니온 베를린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승점이 1점 차긴 한데 지금 일단 패트릭 시크의 부상이 이제 있고 그리고 몇몇 뭐 한두 명씩 부상이 더 있긴 한데 이게 이 챔스의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2일날 이제 홈에서 PSV랑 하긴 했는데 그에 반면에 유니온 베를린은 이제 뭐 컵대회가 없으니까 컨퍼런스나 유로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쉬긴 했지만 이 원정에서 뭐 그 프랑크푸르트 4대3으로 이기긴 했는데 도르트문트 0대3 아니면 호펜하임 2대4 뭔가 실점이 많을 땐 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챔스를 뛰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레버쿠젠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불안하긴 합니다. 승을 보지만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고 그 전에 메넨글라라든가 아니면 홈에서 호펜하임한테도 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유니온 베를린 쪽을 좀 더 보신다 하신 분들은 뭐 오버 쪽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오버 보기도 쉽지 않아요. 메넨글라 1대1 최근 뭐 장크트한테도 실점하고 그러니까 실점이 꾸준해서 이제 오버를 노릴 수 있는 건데 유니온 베를린이 득점을 해줘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결국 득점 못하면 오버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레버쿠젠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하고 라이프치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합니다. 빌바오도 4대1로 잡았고 최근에 진 적이 없죠. 컵대회부터 뭐 유벤투스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뭐 라이프치히도 물론 최근 3경기 4경기죠. 4경기 1실점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나 뭐 챔스 이런 게 없습니다. 컵대회 리그 컵대회만 있기 때문에 일정이 더 좋긴 해요. 다만 도르트문트가 워낙 기세가 좋긴 한데 챔스를 갔다 온 일정도 있고 볼프스전 한 골차 승부도 있어서 아무리 흐름이 좋은 도르트문트라도
지금 4경기 연속 4연승 중인 라이프치 쉽진 않을 거다. 도르트문트의 저 배당은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뭐 굳이 아무리 뭐 상성도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다 이제 오버긴 합니다. 둘이 붙으면 무득점 경기가 없어요. 뭐 2대1, 2대3, 뭐 4대1 막 이렇게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4승 1무로 무패긴 합니다만은 라이프치히도 4승 1패.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2승 무패긴 하지만 라이프치히도 원정 2승 1패. 해서 조금 뭐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실점이 최근에 적다 보니 도르트문트에 대한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다. 전 3.5 기준 언더 봅니다. 언더. 의외로 많은 골이 안 날 것 같다. 자, 브레멘 장크트. 자, 브레멘하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연속적으로 무승부니까. 자, 근데 브레멘이 최근 2경기 이제 실점이 많았죠. 메넨글라, 뭐 레버쿠젠 다득점 하긴 했는데 또 많은 실점할 땐 3실점, 4실점 하기 때문에 얘네도 오버가 많거든요. 그리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레버쿠젠전 한 골을 넣긴 했는데 초반에 이제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연패를 하긴 했는데 일단 브레멘도 연패, 장크트도 연패인데 뭐 흐름 자체는 그래도 장크트가 전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입니다. 득점은 같지만 실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브레멘 홈이어도 장크트가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브레멘 이제 주정기포 부상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서로 연패 끊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다고 장크트 프렌 정도 갈 정도는 아니고 무승부 찍거나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우쿠 볼프스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 밑에서부터는 자 아우쿠 볼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우쿠 볼프스 상대로 일단 최근 홈에서 4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아우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한 번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뭐 득실도 그렇고 볼프스한테 승점도 밀리고 다 밀립니다. 홈에서 이전 전패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리그 초반엔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안 좋아요. 연패 중이라. 그리고 득점이 없습니다. 2경기. 근데 상대가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인 걸 보면 그럴만도 하다. 근데 이제 아우쿠는 지난 하이덴하임 원정 그리고 홈에서 마인츠 뭐 장크트 그러니까 득점이 좀 꾸준하긴 한데 지금 너무 연패 중이라서 사실 프라이 원정 첫 경기 이기고 지금 4연패거든요. 근데 볼프스도 득점이 없긴 하지만 상대가 강했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아우크 프렌보다는 이거는 오버 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오버 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무승부 보기도 물론 볼프스도 연패고 아우크도 설마 이제 5연패까지 당할까. 미넨 상대로 2골도 넣었는데 해서 뭔가 좀 애매하시면 차라리 무승부? 요것도 그냥 오버보다는 물을 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볼프스도 어쨌든 2경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우크도 최근에 3경기 연속 한 골이라서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하네요. 오버는 좀 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아스날 경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웨스트햄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 웨스트햄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상대로 연패 중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상성은 최근에 밀리고 일단 어쨌든 배당이 워낙 적잖아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한들 웨스트햄이 아스널보다 승점도 많이 딸리고 특히 홈에서 무패인 아스널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뭐 아스날은 지금 마두에케 부상 그리고 웨스트햄은 토마스 수책의 이제 출전 정지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이
최근에 뭐 홈에서는 좀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에버튼, 뭐 노팅엄전도 결국엔 이겼고 최근에 에버튼 원정도 비겼고 해서 아스널이 챔스를 갔다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홈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뭐 불리하거나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홈이고. 그리고 워낙 요새 잘하고 리버풀한테 진 것 빼고는 패배도 없고 지난 뉴캐슬전도 역전을 하면서 어쨌든 흐름 자체를 무패 최근에 이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널 승을 보긴 하는데 배당 대비 좀 별로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웨스트햄 상대로 뭐 다득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예전에 뭐 썬더랜드나 아니면 최근에 졌던 경기들 뭐 실점이 많았던 경기도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스널이 지지 않는 그림을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승무패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승무패 포함이 안 되어 있네. 이러면은 패스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배당이 뭐 마엔이 확실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러기엔 웨스트햄이 뭔가 뭐 좀 변수를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스널 승무 보지만 가진 않을게요. 원래라면 승 마엔 봐야 되는데 그 올림피아코스 일정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첼시랑 뭐 어디도 이제 그 리버풀도 원정이긴 하지만 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스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당 대비 별로라서 전 굳이 이제 본다면 언어보도 언더를 보기 때문에 언더 배당이 별로라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맨유 썬더랜드. 아스널까지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맨유 썬더랜드는 사실 뭐 맨유가 썬더랜드 상대로 압도적으로 좋고 한데 전적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맨유가 지난번 브랜드포드 3실점 물론 홈에서는 첼시도 잡고 번리도 잡긴 했는데 다 좀 운이 따라줬죠. 첼시도 이른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썬더랜드가 워낙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위는 썬더랜드가 더 높아요. 득점은 같지만 실점이 적어서 득실도 더 좋고 그러니까 맨유가 앞서는 거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부상이 이제 미드필더에 있고 수비 쪽에 이제 이게 뭐 그때 에스턴전 퇴장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전 정지가 있는데 뭐 그거 제외하면은 최근 노팅엄 원정도 잡았고 그러니까 실점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맨유가 뭐 첼시처럼 이제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이기긴 쉽지 않을 거다. 저 맨유에 저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썬더랜드 프렌을 무조건 가자니 예전에 초반에 이제 번니한테 0대2로 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승무패 관점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패스할게요. 승무패. 맨유는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데려가기가.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다. 승무패에서는 그냥 알아서들 가시면 되지 않을까. 자, 지로나 발렌시아 가도록 할게요. 자, 지로나가 지금 꼴찌입니다. 발렌시아하고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발렌시아 상대로 2승 1무긴 한데 너무 성적이 안 좋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타하고 두 팀이 아직 1승이 없는데 3득에 16실점이면 발렌시아하고 득실 차이도 많고 홈의 성적도 안 좋고 근데 이제 노릴 수 있는 건 발렌시아도 원정 성적이 안 좋다. 다만 부상이 너무 많아요. 지로나 뭐 청대 차출도 공격에 있고 뭐 미드필더 뭐 수비 쪽 부상 그리고 공격 쪽에도 기존의 부상 뭔가 빠지는 선수들이 많은데 발렌시아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오비에도한테 역전패 당한 거를 좀 흐름을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죠. 근데 발렌시아도 결국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에선 최근에 이제 두 경기 무승부도 했고 아직 1승이 없고 워낙 성적이 안 좋은데 빌바오 원정 그리고 에스파뇰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발렌시아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발렌이 원정에 득점도 있었고 해서 요거는 발렌 프렘 보고 싶긴 한데 지로나가 최근 두 경기 무패라서 이것도 무승부 찍고 넘어갈게요. 뭔가 프렘까지 볼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자, 스파르타하고 아약스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파르타. 뭐 아약스하고 비교했을 땐 차이 나죠. 아약스는 무패고 득실도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면 스파르타가 실점이 가장 많아요. 19실점. 그리고 홈에서도 성적이 안 좋고. 근데 아약스는 원정에서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3경기 다 무승부를 했다는 점. 그리고 뭐 둘 다 큰 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스파르타가 최근에 이제 트벤테한테도 5실점, 뭐 페이노르트 4실점. 실점이 좀 많아요. 얘네가 오버가 좀 많은 상황인데 홈에서도 아약스한테 이긴 적이 한 15년 정도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웬만하면 아약스 가야 되지만 아약스도 지난번 브레다전도 생각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하필 또 마르세유 원정을 챔스를 갔다 왔다 보니 아시겠지만 고어헤드 원정, 폴란담 원정 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배당이 조금 높은 편일 거예요. 왜냐면 챔스도 갔다 왔죠. 그리고 기존에 원정에서 승리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약스 승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스파르타의 실점률을 봤을 땐 본인들이 득점을 해주면 더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아약스가 뭐 골을 넣어주든 하면 되는데, 요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할 것 같아요. 뭔가 언더 가잔이 배당이 낮고 배당만 보고 오버 가잔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굳이 뭐 간다면은 뭐 핸디무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핸디무도 섣불리 가기가 어려워요. 스파르타가 워낙 실점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패스하겠다 저는. 메스 마르세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건 건너뛰죠. 오늘 경기도 많은데. 자, 메스 마르세유. 최근에 메스가 홈에서 이제 마르세유를 잡은 적이 없죠. 그리고 마르세유는 3위입니다. 득점도 아주 좋고, 메스는 꼴찌예요. 득실이 거의 바뀐 부분이고, 이 마르세유 입장에서 보면은 뭐 원정 성적이 홈에는 못 미치지만 메스가 아직 홈에서 1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부상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마르세유는 지난번 아약스전도 홈에서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파리도 잡고 스트라스 원정도 잡으면서 리그도 연승, 그리고 뭐 챔스까지 이기면서 어쨌든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메스가 뭐 최근에 잘해줬다면 모르겠지만 성적이 너무 부진해요. 그래서 요거는 마르세유 쪽 봐야 된다. 마르세유 승에 전 마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에서 아약스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인테르하고 크레모네 가도록 할게요. 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레모네 상대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2번 다 붙어서 2번 다 이겼는데, 자, 인테르 입장에서 보면은 크레모네하고 승점이 같아요. 오히려 인테르가 3승 2패고 크레모네가 무패입니다. 2승 3무. 당연히 득실에서는 두 자릿수기 때문에 인테르가 앞서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크레모네가 원정도 무패란 말이죠. 인테르는 또 튀랑이 이제 부상 중이고, 물론 크레모네도 주전키퍼랑 수비, 뭐 미드필더, 공격 한 명씩 부상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요새 물을 잘 캔다. AC 밀란 원정도 잡았고. 근데 이제 코모전을 생각하면 퇴장 이후에 아마 동점골을 먹혔을 겁니다. 코모가. 그래서 인테르가 슬라비아 프라하고의 그 챔스 일정이 있었지만 인테르도 아약스전부터 지금 4연승 중이고, 리그도 우디네세한테 일격을 당한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거 인테르 승 가야 된다 보는데, 자, 마렌을 노릴 건지 아니면 크레모네가 워낙 선방을 하고 있어서 뭐 AC 밀란처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모전 생각하면 결국엔 초반에 이제 뭔가 이제 흐름이 좋아서 그렇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빡셀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코모전 보니까 퇴장 이후에 그 득점을 한 게 아니고 퇴장 전에 득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인테르 승 보고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 왜냐면 인테르도 지난번 사스올로전 결국 한 골 차였습니다. 2대1. 그리고 토리노 5대0 빼고는 챔스 일정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크레모네가 아직 무패라는 점. 아무리 2부에서 올라왔지만 흐름 자체가 좀 빡세요. 그래서 뭐 상성은 뭐 진 적이 없긴 하지만 2번밖에 안 되고, 그리고 크레모네가 2번 다 인테르 상대로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승은 보지만 뭔가 마엔까지 보기는 살짝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정 가야 된다면은 마엔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지만 아마 어느 후보에서 좀 더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어, 인테르가 실점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뭐 언더를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배당도 별로고 갑자기 또 지난 토리노전처럼 다득점 해버리면 또 오버나니까 승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도 마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첼시 리버풀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 1패 했죠. 5승 1패 지난번 져가지고 크리스탈 원정이었나? 첼시는 득점은 득실은 좀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첼시의 홈 성적이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지금 부상들이 몇몇 있고 특히 수비에 퇴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상에서 이제 퇴장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리버풀은 알리송의 이제 부상 그리고 공격에 키에사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원래 출전이 많지 않으니까 에키티케 정도만 근데 이제 결장 부분도 리버풀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물론 최근에 이제 리버풀 상대로 무승부가 많긴 해요. 홈에서.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도 이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더 좋은데 어쨌든 벤피카하고의 경기 1대0 승리 그리고 리버풀은 갈라타 원정까지 졌습니다. 크리스탈전 이후 연패입니다. 오늘까지 지면 원정 3연패이기 때문에 패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리버풀이 정배를 받긴 했는데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 경기가. 저는 리버풀 사이드로 조금 더 볼게요. 리버풀이 최근에 뭐 원정 좀 불리하고 그 전에 이겼던 경기들도 대부분 한 골 차라서 좀 빡세긴 한데 전 그래도 리버풀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첼시가 뭐 뭔가 부상이 많고 리버풀에 비해 그래서 뭔가 그래도 무정도는 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첼시도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브라이튼전도 1대3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불안하다. 오히려 원정 리버풀의 3연패가 없지 않을까. 근데 승무패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승부식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런 경기가 오히려 무가 안 뜨고 승패로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러니까 뭐 굳이 간다면은 리버풀도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무정도 보는 걸로 합시다. 무정도. 승무패도 이제 어쨌든 뭐 비길 가능성이 크니까. 뭐 그렇다고 첼시 결장자들이 뭐 압도적으로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승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빌바오 마요르카. 요거는 뭐 빌바오 봐야겠죠. 마요르카가 성적이 워낙 안 좋기도 한데 홈이면 모르겠어요. 물론 원정에서도 대부분 한 골 차라서 빌바오가 지금 도르트문트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요새 얘네가 성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1무 5패입니다. 챔스 2번 다치고 리그에서 지로나하고도 비기고 그래서 빌바오는 배당 대비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 마요르카가 꼴찌긴 하고 원정 전패긴 하지만 그 꼴찌 바로 위에 있지만 어쨌든 쉽게 안 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빌바오는 뭐 오이안 산케트가 또 부상이고 베렌게르도 지난번에 못 나왔던 것 같은데 미드필드에 또 부상도 있고 그래서 부상들이 좀 생긴 게 좀 아쉽죠. 물론 마요르카도 있긴 하지만 뭐 무리키가 빠지지 않는 한 왜냐면 대부분 골을 다 무리키가 넣고 있어서 배당 대비 좀 별로라 생각합니다. 빌바오하고 마요르카는 그래도 빌바오가 연패를 끄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챔스 포함. 하지만 여전히 득점이 저조합니다. 지난번 도르트문트가 다 득점해서 그렇지 다 최근에 다 언더고 마요르카는 의외로 에스파뇰 레알 그리고 뭐 소시 다 한 골 차라서 이게 저 빌바오의 그 1.39에 대한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사실 요것도 마요르카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상성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빌바오가. 근데 최근에 또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근래 들어 무승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승부식은 패스하고 오늘은 승부식 패스하면서 승무패만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랑크하고 미넨 가도록 할게요. 자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미넨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최근 홈에서 미넨 상대로 좋습니다. 1승 1무.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난번 이제 6득점 했지만 4실점, 홈에서 3대3 패배, 3대4. 그러니까 득점 많을 때도 좋은데 실점도 많을 때도 많습니다. 지난 AT전도 5실점 했고 원정 가서. 반면에 미네는 이제 프리시즌부터 지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무승부도 없습니다. 클럽 월드컵 이후에 전승이에요, 전승. 근데 이제 2득점 한 경우도 그때 슈투트전 빼고는 없고, 그러니까 기본 3득점, 많게는 4득점, 5득점, 뭐 6득점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원정을 갔다 왔지만 프랑크도 원정을 갔다 왔고, 이거는 최근에 프랑크가 미넨 상대로 강하긴 한데 지금의 미넨의 흐름을 봤을 때는 프랑크가 잡기엔 좀 빡세요. 왜냐면 22득점, 최고 득점에 최소 실점입니다. 그래서 프랑크도 득점이 미넨 다음으로 많긴 하지만 실점이 두 자릿수라 미넨 잡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이제 김민재도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나와 있고 기존에 부상들이 있긴 한데 공격이나 미드필더가 좀 깨끗하기 때문에 뭐 프랑크는 거의 결장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미넨 승 보고, 마에는 글쎄요, 마에는 모르겠고 미넨은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미넨 승 보면서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하면 오버를 보세요, 오버. 배당을 높이 가야겠다, 높여서 가야겠다 하면. 자 포르티나하고 폴렌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른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따 뭐 저녁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올 것 같긴 해요.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해서. 자 포르티나가 최근 폴렌담 상대로 연승 중입니다. 다만 이제 에레디비시 아직 뭐 초반이긴 하지만 승점 차이가 별로 없고 포르티나가 조금씩 다 앞서 있긴 한데 제일 걸리는 게 홈 무패거든요, 포르티나. 그러니까 폴렌담은 원정에서 1승이 없고, 다만 몸 상태가 좀 애매한 선수들이 너무 많다. 포르티나 뭐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몇몇이 결정할 수도 있고, 그에 반면에 폴렌담은 공격에 이제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빠진 선수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오히려 폴렌담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포르티나 홈에서 무패고 최근에 트벤트 원정도 득점을 했고, 그래서 폴렌담도 보면은 뭐 홈에서는 아약스 알크마르 그리고 최근 즈볼러 상대로도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오랜만에 승리했거든요. 오랜만이 아니고 첫 승이었죠. 그래서 연승까지 못 이어가더라도 비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포르티나도 뭐 최근에 홈에서 위트레이트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뭔가 트벤테 원정도 득점을 했던 거 보면은 그래도 폴렌담보다는 포르티나 쪽을 좀 더 봐야죠. 포르티나 FC타르 승무 쪽으로 볼게요. 그래도 홈이니까. 이게 뭔가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 경기. 오히려 변수가 난다면 1대1 무승부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스트하고 낭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스트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브레스트가 낭트 상대로 좋습니다. 최근 5경기 무패니까 홈에서. 근데 일단 최근에 연승 중인데 이게 시즌 초반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죠. 3연패도 했고 최근에 니스랑 이제 앙제 잡으면서 연승을 했는데, 낭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이 좀 약해요. 물론 최근에 2경기 연속 비기고 뭐 니스나 스트라스 상대로 1실점밖에 안 하긴 했지만, 물론 낭트가 전체적으로 파리하고의 첫 경기부터 실점이 워낙 적긴 했어요. 그래서 언더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대2 무승부를 2번 연속 했기 때문에 뭔가 낭트라고 해서 언더 가기도 애매합니다. 차라리
브레스트가 득점이 좀 꾸준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낭트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땐 좀 브레스트 승이랑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두 경기만 갖고 판단하긴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좋은 건 브레스트 홈이니까 승을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즈볼러하고 PSV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즈볼러 같은 경우엔 PSV 상대로 전적이 밀리는데 가장 최근에 이겼습니다. 25년도 1월에. 그리고 아까 브레스트 결장자를 안 봤는데 공격에 뭐 결장자가 조금 있네요. 최근에 그 부상까지 하면은 못 나오면 3명이 빠지는 건데 이미 2명이 부상이고, 낭트는 공격 쪽엔 또 딱히 부상이 없어서 이거 그냥 브레스트 승무 보는데 배당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다시 보니까 낭트가 2번 비긴 게 좀 빡세요. 또 그전엔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승무 보지만 무가 조금 걸려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마냥 좋지만은 않다. 자, 즈볼러 PSV 마저 이어하자면, 자, 즈볼러 같은 경우에는 뭐 PSV랑 비교했을 때 실점은 같아요. 근데 득실에서 10골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원정에서 또 PSV가 3승 무패란 말이죠. 이러면 뭐 반본벨이 부상이고 히카르도 페피도 지금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뭐 수비 쪽에도 있고, 그리고 알라산 플레이하고 보아도는 이미 초반에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오고 해서 결장 부분은 확실히 즈볼러가 낫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원정에서 알크마르, 뭐 아약스전도 골을 넣었고 홈에서는 트벤테도 잡았어가지고 PSV를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레버쿠젠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다만 뭔가 승패로 가기보다는 PSV도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하기 때문에 언오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3.5 기준 PSV 승은 배당이 너무 낮고, 즈볼러가 뭐 고어헤드나 위트레이트처럼 이제 득점을 못하면 이제 다 물 건너가는 건데, 그래도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1득점만 해주면 오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다만 3.5라는 것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이 경기. 뭔가 오버 가면 또 2대1로 끝날 것 같아. 지난번에 엑셀시오르처럼. 지난번 엑셀시오르도 오버를 봤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즈볼러가 득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간다면 언더인데 패스할게요. 이 경기. 괜히 언더 갔다 뭐 오버 터지면 또 애매하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탈란타 코모.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코모 상대로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최근에 클럽 브리에 상대로 이제 2대1로 이기면서 역전승을 했는데, 최근 홈에서는 아직 진 적이 없긴 해요. 레체도 잡고. 뭔가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지난번 유벤투스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결국 비겼잖아요. 아마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수비 쪽에. 그래서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 은근히 부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스카마카도 여전히 부상으로 이번 출전 불투명하고, 케텔라레도 지금 부상이 약간 떠 있어가지고 아탈이 부상이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코모도 지난번 이제 홈에서 크레모네전 퇴장이 있었죠, 공격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으로 따졌을 땐 아탈이 좀 더 손해지 않을까. 미드필더 수비 라인이 부상이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탈이 홈이긴 한데 챔스도 뛰고 왔고, 또 코모가 원래 홈에서는 진짜 잘하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피오렌티나도 역전승, 그리고 볼로냐전도 한 골밖에 안 내줬기 때문에 아탈이 뭐 레체 4대1로 이겼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첫 경기 피사하고도 비겼잖아요. 그래서 아탈 승무 보지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아탈이 홈이라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코모도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탈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다득점을 할 때가 있어서 쉽게 언오버 가기가 좀 어려워요. 코모가 한 골만 넣어주면 오버 가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
1대1 승부도 있기 때문에 아탈 승무로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알 대 비아레알 가도록 할게요. 자, 레알 마드리드하고 비아레알은 사실 뭐 상성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좋죠, 레알이. 근데 어쨌든 지금 순위는 2점 차입니다. 레알 2위, 비아레알 3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레알이 3승 무패긴 하지만 비아레알이 원정 성적이 1승 1무 1패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수비 쪽에 부상이 몇 명 있죠. 카르발하고 아놀드. 그리고 뭐 미드필더 공격은 아주 뭐 문제가 없긴 한데 비아레알도 보면 공격 쪽에 아예 초반에 못 나오는 선수들 빼곤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니콜라스 페페, 타존 뷰캐넌 얘네가 그래도 득점을 좀 하고 있어서 게예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레알이 유리한데 레알이 이제 원정을 갔다 왔잖아요. 비아레알은 홈에서 유벤투스전을 했고 그리고 오사수나전 역전승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3승 1무. 그러니까 물론 원정이라 약할 수는 있지만 레알도 최근에 보면은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 카이라트는 워낙 이제 상대적인 차이가 나는 거고 AT 5실점, 레반테 1실점, 그리고 홈에서 에스파뇰 2대0으로 이겼지만 그 전에 마요르카, 뭐 오사수나, 마르세유, 원정 소시까지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레알하고 비아레알은 저 배당은 레알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굳이 간다면 뭐 핸디문데 저는 3.5 기준 그래도 비아레알이 뭐 득점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레알이 원정이라 아마 5실점 한 것 같고 흐름이 좀 무너져서 홈에서는 나름 그래도 실점을 많이 안 했던 거 생각하면 저는 굳이 간다면 언더 정도? 근데 이 레알 비아레알도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배당이 너무 별로라서. 그러니까 무나 핸디무 쪽을 노리든 아니면 비아레알 그렇다고 비아레알 역배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헤이렌베인하고 엑셀시오로 가도록 할게요. 자, 헤이렌베인인데 자 일단은 엑셀시오를 상대로 최근 조금 밀리는데 이런 경기는 저 배당이 둘 다 하위권 17, 16인데 헤이렌베인이 득실이 조금 좋다고 해서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이유가 있나? 물론 최근에 득점도 좋고 4명 고헤드 상대로 뭐 다득점도 하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엑셀시오로도 최근에 뭐 PSV 아니면 폴란드전도 이겼고 그래서 배당 대비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헤이렌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언어보도 2.5면 오버를 가려 했는데 3.5를 줬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헤이렌베인도 1대1 무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3.5는 조금 위험하다. 자, 오세르 랑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르 랑스인데 자, 일단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랑스 상대로 홈에서 조금 밀리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 무승부가 없습니다 오세르가. 지난번 파리한테 지긴 했는데 원정에서 홈에서 뭐 모나코라든가 뭐 로리앙 그리고 툴루즈 상대로 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에서 2승 1패인데 이 랑스하고는 당연히 득실 차이도 나고 승점 차이도 나긴 합니다만은 이 랑스가 원정이고 그리고 얘네 뭐 비중이 낮긴 하지만 차출이 몇 명 있고 그리고 지난번 스타드렌전 퇴장이 있었죠 수비에. 그래서 오세르도 뭐 공격에 부상이 있지만 비중이 워낙 낮아서 뭐 얼추 비슷하지 않나 해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 2경기 무득점이거든요. 나름 홈에서는 득점력이 좋고 릴도 3대0으로 잡았는데 오세르 원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거 오세르 프렘 봅니다. 당연히 랑스가 뭐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오세르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에요. 홈이라서. 모나코하고도 비길 뻔 했으니까 뭐 상대 자책골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챔피언십은 그냥 따로 언급은 없고 경기 결과만,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 해서 저는 아마 오늘 승무패도 좀 많은 내일 걸 또 미리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방송하고 이따 나중에 밤에 올 수 있으면 와보도록 할게요. 근데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늦게 올 것 같아요. 뭐 한 10시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그때 아니면 10시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11시 마감이니까. 해서 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미축은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되는 경기들은 패스하겠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보시고, 구독 게시판에는 분석 결과는 조금 이따 바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어제 그래도 적중을 했으니까 오늘 좀 분위기를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